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민주당 내 수박들과의 전쟁에 임하는 마음가짐 이야기입니다. 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내 수박들 이제 대놓고 이재명 당대표 출마해서는 안 된다. 노골적으로 그 의중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홍영표, 김종민, 이원우 대놓고 이재명 저격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들과 어떻게 싸워야 될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광고! 아임굿 숙취해소에 탁월하고요. 기운 없을 때 에너지 충전에도 엄청 좋아요. 패션 프루츠를 가미한 과체 음료입니다. 특허받은 기술로 만든 정말 효과도 좋고 맛도 좋은 그런 음료예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꼭 드셔보시길 강추드립니다. 진보 채널에 많이 광고하는 그런 제품이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구매해서 드셔보세요. 재구매율이 엄청 좋은 제품입니다. 저도 정말 잘 먹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아임굿입니다. 더 산삼류 야생 사냥 산삼 추출액 3을 산에다 뿌려놓고 물, 비료 아무것도 안 주고 6, 7년을 그냥 기다려 그렇게 키운 게 야생 사냥 산삼입니다. 그걸로 만든 제품이에요. 구매하실 때 옵션란에 시사건건 입력하시면 1+1 혜택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홍삼 가격으로 산삼을 만나보십시오. 더 산삼류입니다. 광고 끝! 자, 지방선거까지 대패한 이후 민주당 내의 수박들이 노골적으로 이재명 죽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 싸움이 정말 중요하고 추잡한 싸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같은 편인 것 같은 사람들끼리 싸우니까 언론들이 물고 뜯기 너무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싸움이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주당 내의 이낙연계 이 수박들이요 대놓고 이재명 당대표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책임져야 될 사람이 왜 당대표를 하느냐 이런 얘기죠. 본인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수박들의 주장이 말이 안 되는 이유는요, 인천 계양은 전부 다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다 이겼어요. 투표율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높았습니다. 인천 계양에 사시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투표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민주당 비대위에서 수박들이 계속 뻘짓을 해대니 어쩔 수 없이 이재명은 인천 계양에만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다른 곳에서는 이재명 효과를 누리지 못한 거죠.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계속하고 있는 게 민주당 내 이낙연계 수박들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내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범 답안을 보여주시는 분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양문석 경남도지사 후보입니다. 민주당의 쓰레기들, 제발 파란 옷의 기호 1번으로 분투했으나 낙선한 후보들께 3월과 6월에 연패로 실망하는 지지자들께 최소한의 시간은 주고 최소한의 예의는 좀 표하고 당권 싸움이든 선거 평가든 합시다. 아직 대선 패배의 후유증을 호소하는 지지자들, TV를 보지 않고 뉴스를 듣지 않는 이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소? 하기야 부끄러운 줄 알면 오늘 내내 그렇게 그 주둥아리 나불댔겠냐마는 나름 유명 정치인들 배지 달고 정치 평론가인 양 당신들이 유명 정치인 되고 배지 단 것 스스로 잘나서 택도 아닌 소리 영남 와서 민주당으로 출마해서 살아나면 인정해 줄게요. 잘난 주둥아리 나불대는 당신들, 지난밤에 무차별 구타를 당해 쓰러져 있는 전국의 파란옷 기호 1번들에게 좀 미안하지도 않소? 그렇게 나불대며 찢고 까부는 당신들은 이렇게 될 동안 도대체 뭐 했는데? 민주당 내의 수박들 이재명 책임론을 거론하는 인간들에게 일침을 날렸습니다. 양문석이라는 정치인의 이 글에는 정제된 단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민주당에게 원했던 그 태도가 양문석이라는 사람에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끝난 선거, 당내 바퀴벌레 박멸을 향한 투쟁의 시작. 이제부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쇄신, 혁신, 개혁을 위해 할 말은 하고 해야 할 말 아끼지 않겠습니다. 고름은 결단코 살이 되지 않습니다. 아픔이 있어도 도려내야 할 때 과감히 도려내야 합니다. 3구 대선 패배를, 6일 지선 패배를 기다렸다는 듯 바퀴벌레처럼 튀어나오는
중앙당에 맑게나 하는 이들을 향한 투쟁, 언론에 자기 이름 한 줄 걸치고 싶어 해당 행위에 거리낌 없는 관종들을 향한 투쟁, 거침없이 쇄신 혁신의 깃발을 들고 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이름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 양문석 결의.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민주당에게 180석을 밀어줬을 때 이런 결의로 적폐들과 싸우라고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뭘 했죠? 개혁하지 않고 싸우지 않아서 대선 지고 지선 져놓고 이재명을 탓하는 인간들에게 양문석이라는 정치인은 이렇게 일침을 날립니다. 속이 너무 시원하죠. 20년 전 새천년 민주당 비주류 후보 노무현 흔들기의 교훈. 노무현 대통령 집권 직후 엄청난 격변을 겪었습니다. 기존의 새천년 민주당과 결별하며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는 갓난신고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2002년 3월 9일 제주도부터 시작하여 전국 16개 시도를 도는 국민경선, 엄청난 정치 드라마를 연출하며 새천년 민주당 비주류 노무현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1등하고 대통령 후보로 선출됩니다. 하지만 선출된 직후부터 시작된 주류의 비주류 노무현 후보 흔들기는 2002년 대선 막판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대선 이후 새천년 민주당을 버리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하여 새로운 정치의 길을 열었습니다. 2003년 11월 11일의 일이었습니다. 딱 20년 전의 일입니다. 한국 정치사 노무현 편. 이곳에서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내다보는 지혜를 찾을 때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신당 창당을 각오하고 싸워야 된다는 결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전 영상에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최악의 경우에는 이재명 신당 창당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 이런 이야기는 사실 꺼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나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민주당을 수박들에게 양보하느냐? 이런 논리, 신당 창당하면 절대 이길 수 없다. 이런 논리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내부 갈등을 유발하는 말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저는 이재명과 함께 싸워야 되는 결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신당 창당을 무릅쓸 수도 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양문석이라는 정치인은 이 이야기를 과감하게 해버리네요. 너무 좋습니다. 보수신문의 먹잇감을 상납하는 자들, 우리는 이들을 수박이라고 부른다. 민주당 정치가 자유롭고 소신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이 보수신문이다. 보수신문 눈치 보는 정치는 자기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까지 망치기 때문이다. 보수신문에게 잘 보이려는 정치라면 민주당을 떠나야 한다. 보수신문도 먹고 살기 위해서 보수진영 독자들의 입맛에 맞는 기사와 해설을 내보내야 한다. 민주당에 대해 공정하게 기사 쓰고 제대로 해설해 본들 신문사 경영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보수진영 내 헤게모니 장악에는 아예 도움되지 않는다. 보수신문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보수신문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템은 민주당 내에서 보수들의 입맛에 맞는 발언을 할 때다. 민주당 분열을 부추기는 발언, 보수진영의 위험이 될 수 있는 정치인이나 정책을 저격하는 발언. 이런 발언은 반드시 대서특필해준다. 보수신문의 경영에 매우 도움되는 먹잇감으로 보수진영 마음에 쏙 드는 기사와 해설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수신문은 이런 짓을 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을 소신 있는 정치인이라고 치켜 세운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을 수박이라고 부른다.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수박들에 대한 이해도 너무나 완벽합니다. 조중동만 보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보 스피커들 아예 안 보고요. 인터넷 여론 아예 모르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진짜 많습니다. 이들이 거의 다 수박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조중동은요.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민주당이 잘 되라고 절대 그렇게 기사 써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수신문의 생존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글에 완벽한 상황 이해를 보여주고 있는 양문석, 진짜 대단한 분이다 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바퀴벌레냐 아니냐 공개평가해야 공개평가 토론회 강력 요청. 바퀴벌레처럼 스멀스멀 기어나와 나대는 저들의 주장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바퀴벌레라고 양문석이 저들을 멸칭하고 있는지 대선과 지선 평가합시다. 전당대회 이전에 철저하게 평가합시다. 아니면 공개적인 평가 토론회를 합시다. 기꺼이 발제하라면 발제할 것이고 토론자로 나오라면 토론자로 출전하겠습니다. 대선 지선 패배가 이재명, 송영길의 출전 탓인지 아닌지, 국회의원들은 뭘 했는지, 그들의 대통령 선거 성적표와 지방선거 성적표는 어떤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지지 국회의원들과 이재명 지지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의 성적표는 어떤지, 비대위의 역할은 무엇이고 무엇을 했는지, 비대위의 분란이 지방선거에 미친 영향은 어떤지, 대통령 취임 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치른 이번 선거와 역대 대통령 취임 후 1년 내 치른 선거의 결과는 어떤지, 낙선자들이 선거 기간 동안 듣고 느꼈던 현장과 중앙당 비대위의 지원과 대처는 어떤지, 6월 2일 아침부터 남탓 논란을 불러일으킨 자들은 대선과 지선에 뭘 했는지 철저히 따져봅시다. 억지 쓰지 말고 과학적으로 자료와 취재를 통해서 발제물 작성하고 토론문을 작성해서 제대로 평가해 봅시다. 붙어보자는 겁니다. 수박들이 제일 무서워할 만한 사람, 양문석 등장입니다. 민주당 갈등 봉합하려 말라. 이제부터 실명 비판으로 전환할 터. 골문 부위는 터뜨려야 한다. 갈등은 치열한 논쟁으로 옳고 그름을 증명함으로써 해소의 길이 열린다. 이번 기회에 정리하지 못하면 다음에도 또 진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누구든 봉합하려고 어줍지 않게 나서지 마라. 조금만 속살을 헤쳐보면 누가 옳은지 그른지 답이 나온다. 아니, 남 탓하는 자들의 이전 발언만 취합해도 지금 저들의 발언이 옳은지 그른지 판별된다. 지난 대선, 지선에서 저들의 발언과 선거운동의 행태만 검색해봐도 다 드러난다. 뚫린 입이라고 자기 손가락이라고 함부로 말하고 마음대로 글 쓰고 기사 한 줄 인용되면 시시덕거리고 합리적 논리로 반격당하면 꼬랑지 내리고 저들의 아주 못된 정치 습관을 이제는 갈등이 두려워서 침묵하지 않을 터. 현장에서 만나 울먹이는 민주당 당원들을 생각해서라도 반론과 반격을 아끼지 않을 참이다. 생각하고 말아라. 논거를 갖고 글 쓰라. 이제부터 실명 비판에 나설 터이니. 수박들이 좀 겁 좀 먹을 것 같죠? 이분 경상도에서 전투력 엄청나게 갈고 닦은 분임이 글 속에서 느껴집니다. 당내 갈등, 패싸움, 중앙당 대선 지선 공개평가 토론회 개최해야 몇몇 지선에서 낙선한 이들과 몇몇 국회의원들이 전화를 걸어온다. 페이스북 잘 읽었다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쇄신과 혁신을 함께 하자고. 다시 중앙당을 건강하게 재건하자고. 고맙다. 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수많은 페이스북 동지, 인스타그램 동지들과 함께 싸우는 싸움이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한 수많은 당원들과 낙선자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함께 싸우는 싸움이다. 전당대회 전까지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않으면 못된 언론의 제목장사 마냥 당내 갈등으로 치부된다. 조롱기 잔뜩 담긴 국힘당 발언 마냥 당내 패싸움으로 전락할 수 있다. 하지만 공개평가 토론회를 거침으로써 옳고 그름, 맞고 틀림의 분별이 명확해지면 누가 애당심인지, 누가 해당심인지가 가려진다. 누가 사리사욕인지 가려진다. 즉, 이 싸움은 옳고 그름의 싸움이고 맞고 틀림의 싸움이어야 한다. 거기서부터 민주당 재건의 길이 열린다. 다시 한번 중앙당에 요청한다. 전당대회 전 대선과 지선 공개평가 토론회를 중앙당이 개최하라. 이분 진짜 싸울 줄 아는 분이에요. 당내 분란만 일으키는 사람이다 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논리를 명확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싸움은 옳고 그름의 싸움이고 맞고 틀림의 싸움이어야 한다. 민주정당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양문석 이분처럼 옳고 그름의 싸움에선 다양함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죠. 맞고 틀림의 싸움에선 다양함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틀린 인간들이, 그름의 인간들이 다양함을 주장하면서 나오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프레이밍 해주고 있습니다. 이분 진짜 엄청난 분이네요. 바로 이분입니다. 1966년생, 55세, 아직 젊은 정치인이에요. 경상남도 통영시 북신동. 이분 우리 아버지 고향분이야. 그런데 성균관대학교 나왔어. 제 대학교 선배님이셔. 제가 사실 성대를 나왔는데요. 황교안이나 뭐 이런 인간들 때문에 굉장히 창피했거든요. 성대 출신 정치인 중에 가장 멋진 사람, 양문석 꼽겠습니다. 이런 분이 중앙정치를 해야지 되는데 수박들은 자기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있죠. 경상도 사시는 분들 양문석을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도 이번에
당 지원 없이 혼자서 30% 득표했습니다. 이분 인물, 경쟁력 있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서울에 출마하면 됩니다. 경남 통영 이런 데서 힘들죠. 경남도지사 힘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든 곳에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분이니 전투력 하나는 끝내주는 거죠. 거기다가 함정에 빠지지 않게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둡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논거들을 쭉 보면 많이 당해본 흔적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내공이 많이 쌓여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전투력 좋고 내공 좋고 진정성 확실하고 난세의 영웅이 탄생한다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양문석이라는 정치인을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알리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주당 내 전쟁은 양문석처럼 하는 겁니다. 전략가이자 전투력까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정치인이 등장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절대 피해서는 안 되는 싸움이고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끝까지 붙어보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